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매 시작 30분은 이렇게 지정된 범위에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말이 시험이지 바이블 문제 그대로예요. 그대로를 편집한 거에 대한 시험을 칠 거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답지를 바꿔서 해설지로 남의 시험지에 오답을 해줍니다. 오답을 해주고, 원래는 이제 한 과정이 더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돌려받아서 그 오답이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또 자기평가를 해서 최종 점수화해서 이제 내는 건데, 예, 초반에 개념 설명할 때는 이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이 방식의 핵심은 뭐냐면 쪽팔림이야. 쪽팔림. 누군가 내 풀이를 볼 거야. 내 풀이를 보고 평가할 거야. 그러니까 창피하지 않으려면 공부해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쪽팔림을 떠나서 민폐도 있죠. 내가 너무 많이 비워놓거나 너무 많이 틀리면 상대방이 할 일이 많아져요. 채점을 하는 사람이 할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가급적 깔끔한 답안지가 서로 오고 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해와라 라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은 개념서를 가지고 하겠지만, 이제 이게 실제 모의고사를 가지고 들어가면 확실히 효과적이 될 거예요. 조금 더 깔끔한 풀이를 쓰게 되고, 조금 더 어떤 설득하는 형식의 풀이를 하게 되고, 남의 풀이를 보면서 또 해설을 하면서 자기가 늘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설지를 보는 능력, 의존하는 경향도 조금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나갈 거니까 앞으로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성의 있게 문제 답 풀어 오세요. 자, 그러면 미적분 얘기를 합시다. 내가 항상 책이나 단원 처음에 들어가면 하는 거 있지? 머릿속에 전체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냥 숲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나무 해치고 저 나무 해치고 막 이렇게 가면 길을 잃어요. 그리고 그 숲을 나왔을 때 자기가 뭘 했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지. 나는 지금 어떤 목적하에 어느 단원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라는 그 위치 감각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늘 했어요. 3년 내내 했어. 미적분입니다. 부재를 붙이자면 뭐라고? 부재를 붙이자면 초월함수의 미분과 적분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원래 두 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투랑 미적분이라는 애는 원래 한 권이었던 애라고. 그런데 이게 교육과정상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시험 제도상 문과와 이과가 분리되고, 문과에게 그런 미적분을 안 가르쳐 본 해가 있었어. 문과에게 미적분을 안 가르쳐 본 해가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대학에 진입해서 난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문과도 미적분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이과가 배워야 할 미적분을 문과가 다 배우냐? 그것도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뭉치를 찢은 거예요. 이렇게 찢은 거예요. 그래서 미분의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되 대상함수를 다항함수로만 한정한 책이 수투가 되는 거고, 수투의 부재는 다항함수의 미적분이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미적분은 이제 문과 애들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함수, 즉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합쳐서 초월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초월함수를 떨어내서 이 수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시 한 바퀴 돌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책이다. 이렇게 알면 된다. 큰 구도로 보면 이런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너희가 아마 수투 배울 때 가장 황당했던 개념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솔직히 미분할 만했잖아. 미분하면 되니까, 내리고 빼면 되니까. 적분도 공식만 외우면 돼요.
그러나 너희가 수투에 들어갔을 때 제일 초면이고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 단원이 뭐냐? 함수의 극한이에요. 함수의 극한. 극한 개념 처음 보죠. 리미트라는 기호도 처음 보고 뭘 다가가는데 닿질 않는데 어쩌라고 하는 거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이 순서가 지금 틀렸다고. 순서가 틀렸다고. 원래 수학 1 맨 마지막 단원에 뭐 있지? 수열이 있죠. 그래서 예전 교과 과정에서는 수열 다음이 뭐였었냐면 수열의 극한이에요. AN을 배우고 그 AN의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이걸 먼저 익히는 거야. 네? 수열의 극한. 그리고 이제 수열만 리미트로 보내보느냐 그 합. 시그마 AN에 이 N을 리미트로 이렇게 보내보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한급수라고 불러요. 그냥 용어는 무한급수인데 하나는 수열의 극한이고 하나는 수열의 합의 극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서 먼저 무한이라는 그 대상, 무한이라는 대상을 수열이라는 간단한 놈으로 친근해지는 거지. 익숙해지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띄엄띄엄 가는 거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보다 훨씬 더 단방향이에요. 이거는 오른쪽 방향밖에 없거든. 그렇게 한 다음에 함수의 극한으로 들어가면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였던 것을 리미트 x가 무한대 또는 x가 a로 이렇게 되면서 수열 자리를 함수가 대체하고 n 무한대의 극한 자리를 x가 a로 다가간다로 하면 이제 단계별 이해가 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 미분 정의로 이렇게 가는 게 원래 수순이었다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이걸 집어넣자고 하니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한 단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 두 개가 덩어리가 커져. 그럼 수투책이 어떻게 되겠어? 수투책이 너무 두꺼워지겠지. 그리고 단순히 요런 용도만이 아니고 이건 어디로 가냐면 인테그랄 정의하는 데로 가거든요. 정적분의 정의로 가요. 이 무한급수는. 예. 그러다 보니 수투책이 너무 커지고 문과 애들은 단순히 요거 친근해지자고 그럼 얘 배우고 얘 배워야 되느냐? 그럼 얘 하면 얘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얘는 또 문과한테는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중간이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서 요로 갔죠. 유적분으로. 그리고는 펑 건너뛰고 수투는 함수의 극한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조금 더 황당했을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알겠어? 이제 우리는 미적분을 배우고 나잖아. 그러면 마치 이제 선택 미적분 공부 따로, 그리고 앞부분 21문제, 22문제 안에 있는 수투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겠지만 아니에요. 이거 같이 공부하는 거야. 수투책과 미적분책은 늘 같이 다녀야 돼요. 한 내용이었으니까, 원래 한 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수능을 대비할 때 수원 한 권, 그리고 수투 미적분 한 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게다가 수원도 수원의 주 내용이 뭐였냐? 수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앞쪽 절반이 뭐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 세 개의 초월함수지 그 앞쪽 절반을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야. 초월함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지수함수 배웠으니 지수함수의 극한과 미분, 로그함수 배웠으니 로그함수의 극한과 미분, 삼각함수 배웠으니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 이렇게 되면 초월함수의 미분이 완성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원, 수투, 그러니까 수원의 일부, 그리고 수투의 전부, 그리고 미적분은 다 연결된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기는 더 좋아요. 아, 잠깐만. 정리한다고 그래놓고 정리를 안 해주네. 그래서 미적분이라는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약
약간은 좀 뭐랄까 단원 연계성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떠 있지만 첫 번째 수열의 극한과 무한급수라는 단원으로 한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거 없어요. 그리고 미분과 적분이에요. 어찌 보면 수투 때 함수의 극한과 미분, 적분 이렇게 돼 있던 거랑 비슷해. 다만 요 단어는 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그 뒷단계를 먼저 했기 때문에 다분히 익숙할 거예요. 다분히 좀 약간 친근한데 편안한데 이제 이런 느낌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단원일 테고, 이 중에서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과 무한 등비 급수 요 두 파트가 이제 너희에게는 관건이 될 거고, 미분의 구성도 살짝 다른 것은 이제 예전에는 미분의 정의, 미분 계수가 뭐야? 이런 거였지. 미분 가능성은 뭐야? 이런 거 하고, 도함수의 정의, 그것의 의미,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건 이미 다 했어요. 미분의 정의가 여기 와서 초월함수라서 달라지느냐? 안 달라져요. 미분 정의 똑같습니다. 미분 계수의 정의도 똑같고, 도함수의 정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의를 또 할 건 아니야. 다만, 이제 초월함수를 해야 되니까, 지수, 함수하고, 극한을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설명한 다음 바로 지수함수의 미분을 정의하는 거죠. 마찬가지 로그 함수의 극한을 하고 극한 마무리 됐으니까 이제 정의로 가자. 그래서 미분 정의하는 거죠. 삼각함수 여기 수1에서도 이 덩어리는 얘네 둘 합친 거랑 맞먹었었지. 말이 좋아 삼각함수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잖아.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미적분이니까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6개, 3개를 더해서 삼각비만 6개를 다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불량면으로 보면 얘네 둘이 합친 거랑 얘랑 비슷할 수밖에 없어. 삼각함수의 극한 그리고 그것의 미분. 끝났으면 바로 역과정, 적분 이러면서 이제 총체적인 미적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중에 우리는 이제 딱 첫 번째 여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한 것이 수열의 극한의 절반 정도 돼요. 수열의 절반. 내일 수열의 극한의 나머지 절반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한 주에 한 덩어리씩 할 건데 영상 봐. 이게 한 주에 한 덩어리씩 이렇게 하고 주말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너희가 일주일간을 어떻게 보내와 주는가가 그 다음 주의 효율에 매우 중요하다고. 그냥 텅텅텅텅 놀다가 자 이제 나 귀 열었으니 떠들어봐. 안 돼. 이렇게는 안 돼요. 수업이 진행이 안 될 거예요. 토요일도 똑같이. 똑같이. 다만 이제 반을 어느 반부터 하느냐를 예전에는 이렇게 먼저 했는데 그냥 교실에 먼저 도착하는 학생이 이과면 이과 먼저 그날 시작하고 교실에 먼저 도착하는 학생이 문과 문자 시작하고 이럴까 해. 아니면 그걸 바꾸든가. 먼저 도착하는 사람 저기 약간 2시간에 좀 차분하니까 이게 더 이득인가? 아무튼 교실에 먼저 오는 사람 위주로. 자, 그래서 이제 가자. 수열의 극한 어쩌란 얘기냐? 하나도 안 달라요. 우리 이제 x가 무한대로일 때를 기억해봐. x가 무한대일 때로를 기억해보면 어땠었지? 다항함수의 극한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했을 때 여기에 핵심 개념은 뭐냐면 무한대라는 건 수가 아니고 상태인 거고, 그 상태라고 말할 때의 차이는 더 큰 무한대, 더 작은 무한대가 있는 게 아니다. 무한대는 대소비교를 하지 않는데 다만 그게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지. 더 속도가 빠른 무한대가 자기보다 느린 무한대 모두를 다 0이라고 취급한다. 0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 빠른 무한대와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상태로 돌입하는데 더 빠른 무한대가 있고 더 느린 무한대가 있어.
그러면 더 빠른 무한대는 자기보다 느린 모두를 다 무시한다. 0이라고 생각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만 여기면 된다고 그랬어요. 다만 그 속도를 좌우하는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항함수에서는 뭐다? 차수가 그것을 담당한다. 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에서는 차수가 단 0.5 차라도 더 높은 애가 자기보다 낮은 차수를 0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거 뒤에다가 백날 붙여봐야 소용없다고 그랬잖아. 3승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11 백날 붙여봐야 2x 세제곱 마이너스 111x 제곱 더하기 51x 마이너스 2만24? 뭐 이런 게 아닌데 암만 해봐야 여기 3차가 버티고 있고 여기 3차가 버티는 한에는 나머지들 다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다. 상수항도 차수 맞아요. x에 대한 0차로 보는 거예요. 다 0이고 얘네 둘만 이 세상에 존재, 이 무한의 세상에는 얘네 둘만 존재하고 따라서 그 개수비가 곧 극한 값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게 n이 무한대로가 될 뿐이에요. n이 무한대로가 될 뿐이고 그럼 당연히 여기 오는 애들이 다 n에 대한 다항식이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한다면 더 밑에 차수 다 0이고 3차 3차만 비교하면서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극한값이다 라는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계산법이 되는 거지. 순식간에 풀어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쉬운 게 싫으니까 너희를 괴롭히려고 내놓는 것은 뭐냐면 무리수 루트를 달아서 루트는 이제 n이 등장을 하면 여기가 n의 2분의 1차로 보는 거죠. 2분의 1차. 그래서 2분의 1차 끼리의 어떤 루트 안에 n 제곱이 들어있다. 그러면 제곱의 2분의 1차니까 이건 최고차를 1차로 보는 거예요. 1차로. 그래서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꾸어서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톡 깨놓고 얘기해서 루트 마이너스 루트 돼 있으면 루트 분의 루트로 바꿔서 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부분에 다 지금 그런 문제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달라지는 건 뭐가 있냐? 달라지는 건 요런 게 이제 하나 추가되는 게 있어요. 아까 다항함수에서는 차수가 그 속도를 무한대로의 속도를 차수가 감당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수함수도 있죠. 지수함수. 내가 말을 거창하게 해서 그런데 다항함수가 등차수열 얘기하는 거고 지수함수가 등비수열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함수. 지수함수에서는 그럼 지수함수도 거듭제곱이 있으니까 그 차수가 크면 클수록 더 빠른 거냐? 아니에요. 지수함수에서는 밑의 크기가 0.1이라도 더 큰 애가 자기보다 밑이 작은 애들을 0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표현을 하자면 n에 대한 루트항보다 n이 빠르고 n 제곱이 빠르고 n 3승이 빠르고 이렇게 되는 게 다항함수의 속도 개념이라면 뭐라 그래야 돼? 2의 n승, 3의 n승 뿐만 아니라 3.1의 n승을 해도 3.1의 n거듭 제곱에 이 n이 무한대로 달리기 시작하면 3의 n승을 0이라고 생각한다고. 알겠어요? 0이라고 생각한다고. 4의 n승, 5의 n승, 댕댕댕댕 이렇게. 그리고 요게 왜 내가 2부터 얘기를 했느냐. 사실은 뭐 1.1 이런 거부터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요 지수함수는 약간 절묘한 게 있지. 그게 뭐냐면 R의 n승이라는 기준점을 잡았을 때 R의 n승에 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한마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될 때 그때와 R이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딱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r일 때, r이 1일 때, r이 1보다 클 때 이 5구간에 따라서 여기 들어오는 요 무한대승이 결과를 다르게 내놓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이 얘기는 어디까지나 뭘 얘기한 거냐면 r이 1보다 클 때를 얘기한 거야. r이 1보다 클 때 그 녀석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그 양의 무한대로 발산끼리 중에서 밑이 더 큰 애가 나머지를 0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한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 좀 건을 따져보자면 r이 1일 때 그럼 1의 무한승이 되는데 다들 알다시피 1은 제곱해도 1, 3승해도 1, 4승해도 1, 그러니까 무한승을 해도 결과는 1이에요. 완전 다른 움직임이죠. 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소위 진분수, 여기 진분수가 들어가면 3분의 1의 제곱 9분의 1, 3승 27분의 1, 4승 81분의 1, 점점 어떻게 돼가냐? 분모가 커지고 가다가 0을 향해서 돌입하죠. 그래서 이게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0으로. 그래서 요 경우에도 또 더 빠른 0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더 빠른 0. 그러니까 누가 더 0이라는 상태로 더 빨리 들어가느냐에 따라 상대적인 크기가 무한대인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n이 무한대로 펑 하고 달리면 얘가 순식간에 뿅 하고 사라지는 거야. 그럼 상대적 크기는 얘가 무한대가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 얘기 좀 이따 문제 보면서 할 거고. 자, 마이너스 1의 경우는 어떠냐? 마이너스 1에 무한승을 하면 살짝 다른 거는 이 n이 자연수 무한대이기 때문에 커져가는 상태가 자연수로 커져요. 그러니 짝수일 때는 이게 1이 되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게 되는데, 다들 우리 함수의 극한할 때 배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수렴해요 다 아니에요. 이건 진동하여 발산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수로 무한히 다가가는 것을 수렴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 발산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점점 풀마로 튀면서 뿔마 무한대로 튀는 애인데 역시나 발산. 그래서 수렴하는 대상 둘, 나머지는 다 발산. 요거는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그래서 요게 약간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함수의 극한과는 다르게 추가되는 장면인 거지. 그래서 이제 관련 문항을 좀 볼 거예요. 이때 너희가 이제 이런 합들 나오고 수열들 나오고 하는데 수열이 약하잖아? 그럼 함수 수열의 극한도 같이 약해지는 거야. 같이 약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학 1책을 옆에 끼고 있어야지. 수학 1책을 옆에 끼면서 내가 정말로 요 수열의 합들을 에이씨 그만하고 수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그마지, 시그마. 시그마 공식들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한가 이런 거 확인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그럼 얘는 1, 3, 5, 7, 9, 2n-1. 이게 이제 느린 것들은 k equal 1부터 n까지 2k-1 한 다음에 2배의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n은 n 이런 식으로 시그마 공식을 적용해서 하겠지만, 수열 부분 내가 중요하다고 했지. 2학년 1학기 말에 얼렁뚱땅 기말고사 중간에 걸쳐가지고 지나가면 나중에 미적분할 때 고생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하세요. 홀수의 합이니까 n제곱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죠. 홀수 n개의 합은 n제곱이다. 이거 여러 차례 얘기한 거예요. 외우라고. 13579, 1부터 시작해서 13579 더해서 2n-1까지는 n이야. n제곱이야. n제곱. 그러니까 얘는 전개하면 4n제곱 블라블라블라. 뒤는 관심 없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돼. 4n제곱 뒤로 블라블라블라. 왜? 나보다 낮은 차수를 내가 왜 봐? 아래는 n제곱. 그래서 4다.
5초 컷. 2분의 1승, 2분의 1승, 2분의 1승. 그럼 딴 거 안 봐. 개수만 봐. 1, 1, 1. 1분의 1 더하기 1. 2야. 이렇게. 이건 1초 컷. 극한은 한 문제가 30초를 넘어가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연습을 해줘야 돼요. 예. 이것도 제일 먼저 확인할 거 유리화가 아니야. 무턱대고 유리화 하지 마. 제발 희원아. 알겠지? 무턱대고 유리화 하지 마. 차수 먼저 보는 거야. 루트 n제곱 1차, 루트 n제곱 1차, 루트 n 2분의 1차. 안 본다고 이거. 이거 안 본다고. 안 보고 루트 2분의 루트 4. 답은 루트 2. 이거 잘 못 풀었을 거야 아마. 아이씨. 왜냐면 이게 내가 좀 불만인 점인데 개차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수원 교과 과정이냐? 아니에요. 사라졌어요. 수원의 교과 과정에 사라졌다고 개차 수열이. 근데 신비롭게도 수열의 극한엔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개차 수열을 배워야 되는 거야. 개차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수열 A1, A2, A3, AN 이걸 원수열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쳐다보고 있는 내가 관심 있는 수열 그것을 오리지널의 이름을 붙여서 원수열이라고 불러요. 난 원수열의 AN 값을 알고 싶은데 규칙이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원수열의 규칙 알고 있는 거 희원아 집중. 원수열의 규칙 알고 있는 거 등차 등비밖에 없잖아요. 웬만하면 규칙 안 나올 수 있거든. 그럴 때 이 차이를 내보는 거예요. A2-A1 그 차이. 그 차이를 나열한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B1 빼서 B2 그러니까 뒤에서 앞을 빼는 거야. 음수가 나오건 양수가 나오건 상관없어요. 뒤에서 앞을 빼는 거야. 빼서 B1 빼서 B2 빼서 B3 그럼 요 앞을 뺀 건 Bn-1일 텐데 이게 규칙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개차 수열이. 개차 수열이 등차 수열 내지는 등비 수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지. 그럼 내가 수직선으로 설명해 줄게. 봐봐. 내가 여기 원점에서부터 AN까지의 요 눈금이 얼마냐를 알고 싶은 거야. 알고 싶은 건데 여기 어딘가에 A1이 있고 그 다음 A2가 있고 그 다음 A3가 있고 그 다음 A4 이렇게 나가서 AN-1까지가 있는데 내가 이 눈금들을 봤더니 그 눈금들로는 규칙이 안 나와. 그런데 요 차이의 길이를 보았더니 그 길이에서 규칙이 발생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B1이고 여기가 B2고 여기가 B3고 점점점 나가서 마지막 i가 Bn-1이 되는데 어차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였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 AN을 구할 때 A1을 먼저 더하고 A1 길이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요 간격들을 다 더해주면 B1 더하기 B2 더하기 점점점에서 Bn-1까지의 간격들을 더해주면 그 합이 정확하게 AN의 길이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내면 공식이 나오는데 공식이 뭐냐? 원수열 AN은 A1 원수열의 첫째 양만 더하고 나머지 B1 더하기 B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Bn-1은 뭐냐면 개차 수열의 합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 부족하게. 반드시 하나 부족하게. AN보다 하나 작게. n-1개지 그러니까. 내가 A5 가고 싶으면 개차 수열은 4개만.
A 12항을 구하고 싶으면 개차 수열은 11개만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자, 1, 4분의 2, 9분의 4, 16분의 7, 25분의 11인데 이걸 분모 분자를 좀 떼서 생각하면 얘는 1분의 1이 될 거고 분모의 규칙은 금방 찾아요. 1, 4, 9, 16, 25. 희원아 뭐야? n제곱이요. 예, 그러니까 이 녀석의 n번째 항은 n제곱 분해가 될 거예요. 그죠? 문제는 분자인데 분자를 쳐다보면 1, 2, 4, 7, 11이에요. 예, 안 나온다니까 규칙. 1, 2, 4, 7, 11 어쩌라고. 가 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원수열이 규칙이 없는 거지. 이럴 때 제일 먼저 시도해보는 게 뒤에서 앞을 빼는 거예요. 빼면 1 빼면 2 빼면 3 빼면 4. 규칙 나왔네. 공차, 일자리, 등차 수열, 다른 말로 자연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사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 녀석의 A n번째 항은 뭐냐? 요놈 원수열의 첫째 항 더하기 1 더하기 예,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밑으로 내려가서 개차 수열을 더하는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하되 얼마나 한다고? 내가 AN번째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n-1개 더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n-1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시그마 공식에 의해 2분의 n-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해는 나중에 하시고요.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이걸 정리하는 데에 별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난 저 녀석의 극한을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분모가 몇 차야? 2차지? 그럼 분자에는 몇 차만 필요한 거야? 2차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2차항과 딱 그 계수만 봐. 얼마야? 2분의 1 n제곱이죠. 2분의 1 n제곱. 딱 여기다 그것만 쓰는 거예요. 2분의 1 n제곱. 그리고 답은 리미트 보낸 답은 2분의 1인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1분을 넘지 않아요. 이 정도 돼도. 그래야 해. 봐봐. 등차 수열 실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 항이 1,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AN은 6n-5 이 정도 속도로 나와야 돼요. 공차 n 그리고 n에다 1 넣었을 때 나올 첫째 항을 나오게 하는 상수, 암산. 알겠죠? 첫째 항 1,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에 AN은 1 더하기 n-1에 6 이 짓 하고 있으면 한 수 접어주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나마 이것도 기억하면 다행인데 등차 수열이 아예 지금 제로 베이스인 사람이 있을 텐데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런 수원 부분 다시 찾아보고 어쩌고 하는 건 당신들의 몫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BN이 세로 정의됐는데 AN과 AN 플러스 1의 합의 3분의 1이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보시면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고 있고요. AN분의 BN 했으니까 나 얘네 둘의 최고차만 궁금하다고.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결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완벽하게 구비한 다음에 극한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극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남들보다 2배의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안 됩니다. 서술형이 아닌 한은 그리고 수능에는 서술형이 없어. 예. 항상 극한 쪽 바라보면서 AN이 여기 6n 깔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6n 깔았네. 그럼 나 여기 1차에 얼마 나오나만 보면 되네 라고 하잖아. 그러면 AN도 6n으로 시작하고 AN 플러스도 6n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뒷단위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 3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4n짜리인 거지. 뒤는 관심 없다니까 계속. 그러니까 여기 4n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됐겠지. 네, 그래서 답은 3분의 2. 자, 뭔가 어떤 단원을 지나갔고
그 단원에서 익숙해진 친구들이 수학을 잘한다 할 때는 이런 부분이야. 어? 이런 부분이야. 성실하고 착한 풀이가 언제까지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칭찬만 받겠죠. 이것도 이제 봐봐요. 이거 내가 함수의 극한에서 이거 n을 x로만 바꾸면 우리 많이 했던 거지. 그지? 많이 했던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해설지에 나와 있는 유리화해서 분해로 만들어서 계수 보고 이렇게 답하는 거 이제는 다른 거 요구할게. 잘 봐요. 여기 집중해서 잘 봐. 집중해서 잘 봐.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제 분자에 루트 마이너스 얼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이거를 분모 분자의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죠? 분모 분자의 형태로 만들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분자를 머릿속으로 암산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분자를 암산하는 거야. 할 수 있어, 얘들아. 어차피 루트 달려있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이거 그대로 빠져요. 그럼 이 모습 그대로에다가 니네 뭐만 하면 되냐면 뒤에 거에 제곱해서 빼기만 하면 되거든? 이게 암산이 안 될까? 되겠죠. 요 모습 그대로에다가 빼기 n제곱만 하면 되니까 이건 날리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니네 필요한 거 요것뿐이야. 그럼 자, 기억해. 분자에 마이너스 n 남게 됐다. 분자에 마이너스 n 남게 됐어요. 그리고 분모에는 뭐만 보냐면 이 가운데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연산은 신경 안 써도 돼. 얘네 둘이 그대로 내려갈 거란 말이야. 여기서 분모에 얘네 둘이 그대로 내려가서 가운데 부호만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럼 난 그 중에서 뭐만 궁금해? 분자에 아까 뭐 남았어? 분자에 마이너스 n에 대한 1차씩 남았지. 그럼 분모에서도 나는 1차만 궁금한 거야. 그럼 분모에 n에 대한 1차가 누가 있냐면 루트 n제곱 얘랑 더하기 된 n이랑 이 두 개가 1차지. 걔네들의 개수 각각 얼마야? 1이지. 그럼 분모가 1 더하기 1이겠다. 아까 분자는 뭐 남았었지? 이거 남았었지.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거 쳐다보면서 암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훈련되기를 요구하는 거야, 얘들아. 니네한테. 알겠어요? 이것도 봐요. 이것도. 요거 무슨 제곱해서 펼치고 지랄하고 아니야.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유리화하세요. 내가 관심 있는 건 아래 차수와 위의 차수 중 최고차항의 개수만 관심 있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유리화되면 분자는 1이 돼요. 분모는 루트 n 더하기 루트 n이 되고. 이해돼? 루트 n 더하기 루트 n. 그럼 얼마야? 2루트 n분의 1이 되는 거지. 개념적으로. 더 복잡한 계산이겠지만 개념적으로 최고차만 보면 2가 붙은 루트 n분의 1이 제곱돼 있는 거예요. 그거 제곱하면 얼마냐? 4n이죠. 4n이 요게 n 있네. 네, 4n분의 n이에요. 결과 4분의 1이라고. 알겠어? 이게 있잖아. 하다가 보면 느는 게 아니야. 이런 발상은 정해를 열심히 하다 보면 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방식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머리를 그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 계속 이거 요구할 거야. 어? 좀 전에 나 니네랑 같이 풀었어, 이거. 나 얼마 만에 다 풀었을 것 같아. 내가 아까 연필 놓는 시점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 니네한테 30분 주고 나는 정확하게 16분 걸렸어. 이거 다 푸는데.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자, 훈련. 빨리 머리 굴려봐. 버튼 있고, 여기 이제 나의 유리화 대상 있고, 성웅아 분모에 얼마 남아?
이 새끼 이제야 이씨. 분모에 6이 남죠. 그리고 차수는 n에 대한 2분의 1차예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플러스로 바뀌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럼 루트 n이라는 애가 두 군데 나오니까 1 더하기 1이겠죠. 6분의 1 더하기 1이에요. 답은 3분의 1이야. 알겠어? 훈련할 수 있겠어? 야, 내가 말을 해야만 그때 하지 말고 이 새끼들아. 요거는 손이 좀 가야죠. 이것까지 이 시그마까지 이렇게 연산에 동원할 수는 없고 암산으로 동원할 수는 없고, 적어도 여기가 이제 n에 대한 2차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암산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일단 요런 측면이 있어.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할까?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얘는 쉽지. 뒤에 있는 애는 루트 1부터 n까지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아, 나 이것도 보여줘야 되네. 내가 초반에는 열심히 해준다. 는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1부터 n까지의 합. 하면 되는데, 얘는 말이야, 시그마 공식에 넣자니, 일단 해당되는 공식이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그마 공식은 다 1부터 시작하니까. 그런데 얘는 2부터 시작하는 데다가 뒤는 또 n 플러스 1이야. 이럴 땐 어쩌지 싶은데, 물론 얘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답을 내시오 그러면 시그마 공식 두 번을 써야 돼요. 1 이렇게 분리한 1식을 다 분리한 식으로 두 번 써야 되는데, 얘는 아니지. 얘는 극한이잖아. 극한에서 뭐만 관심 있다고? 최고차와 그 계수만 관심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를 1이 있다고 생각을 해. 1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1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n 플러스 1까지 합이지. 그걸 써.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근데 이 합은 없던 일이 생겼을 때의 합이잖아. 거기서 1 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녀석은 단언컨대 절대로 쓰지 않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 지금 n 형님들이 지금 2차가 막 무한대로 달리고 있고 어쩌고 하는데 이 상수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 이건 아무 역할도 안 해. 그러니까 자신있게 빼기 1. 그러니까 제일 빠른 최고창의 차수와 계수만 내놓는 제일 빠른 공식을 쓰고 뒤에다가 상수 빼기로 하면 돼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달고 나가도 이거 암산하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복잡하면 좀 더 계산하고 좀 더 쓰고, 내가 무조건 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뒤에 루트의 마이너스 3에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인데, 솔직히 3인데 항 3개 있는 거 보면 대충 눈치 까죠 이거. 그죠? 마이너스 n 보내셔서 n에 대한 1차 빼기 n, n에 대한 1차 빼기 n, n에 대한 1차 빼기 n으로 3번의 극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활용돼서 예전에는 어떤 모의고사 문제가 나왔었냐면, 여기가 n, 2n, 3n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갔냐면 n제곱까지 갔어.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n제곱이 있었어요. 이러면 애들이 살짝 쫄아. 살짝 못해.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가 1n, 2n, 3n 늘어가다가 최종적으로 n제곱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n제곱이 됐다는 얘기는 n 곱하기 n이었던 거죠. n개의 n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 뒤에 마이너스 n제곱이 붙었던 것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지. n개의 n이었던 거야. 그때도 변함없이 할 짓은 여기 있는 n개의 n을 하나씩 보내주는 거야. 그게 모의고사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의 아이디어. 이 경험이 3개짜리의 경험이 3개짜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4개, 5개, 6개 하다가 결국 문자 개수로 갈 수도 있다. n개로 갈 수도 있다. 요런 식의 이제 확장입니다. 그 다음 뭐 미정계수의 결정이야 뭐. 방금 전에 했던 얘기 역순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암산거리에서 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지. 이래?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 해볼까? 그럼 n제곱 n제곱 날아가고 대가리에 a-2n이 남겠네. 아이씨 아무도 안 봐. 다시 니네가 안 보면 내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니? 이거 아까 암산한다 그랬잖아.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을 할 거야.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안에 거 둘이 빼는 거야. 그럼 n제곱 n제곱 지워질 거고 위에는 a-2n이 남게 돼 있어요. a-2. 그러니까 a-2 딱 챙겨놔. 그리고 얘가 분모로 내려갔을 때 1 더하기 1이에요. 2분의라고. 2분의 a-2가 4가 되는 거지. 그럼 a-2가 8이 돼야 되고 a-2가 8이려면 a는 10이어야지. 이것도 암산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이런 거 제일 멍청한 짓. 여기 a에다 8 집어넣는 거. 무조건 앞대가리만 보는 거 아니라고. 차수가 맞아야 수렴하는 거라고. 따라서 1차와 2차는 절대 수렴할 수 없어. a는 0이어야 하는 거야. a는 0이어야 하고 b가 8이어야지. 차수 먼저 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잉. 이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얘기 좀. 여기는 이 얘기만 하고 지나갈게. 얘들아. 이게, 유리화 문제가 아닌가요? 맞아요. 유리화 문제 맞는데 있잖아. 유리화 문제가 맞는데, A, B 둘 다 달고 제곱하고 들어가면 1 커지는 거 알겠지? 대충 상상되지? 그러니까, 부탁인데 수렴하려면을 먼저 생각해. 수렴하려면. 이 녀석이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인데 수렴하려면 2차수하고 2차수하고 똑같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최고차의 개수까지도 똑같아야만 수렴을 한다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달라도 수렴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요게 n제곱 앞에 루트, 그러니까 n에 대한 1차의 개수가 1이라면 이 녀석의 n에 대한 1차의 개수도 1이어야 되는 거야. a는 반드시 1이어야 되는 거야. 그것만이라도 요렇게 바꾸고 미지수 하나만 달고 유리화 들어가도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 암산까진 바라지도 않지만 미지수를 하나만 줄여도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 요거는 뭐에 대한 얘기죠? 우리 이것도 함수의 극한에 있었던 거죠? 간접극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샌드위치 공식. 간접극한. 근데 말은 간접극한인데 있잖아. 간접극한이라는 것의 원리가 샌드위치 공식이라는 것의 원리가 있잖아. 이런 거잖아. 리미트 내가 bn이 궁금한데 리미트 bn을 직접 모르겠으니 리미트 an과 리미트 cn, 지보다 작다는 수열과 크다는 수열이 동시에 알파로 수렴하게 되면 샌드위치 얘도 알파로 수렴하고 윗방 아랫방이 모두 알파로 수렴하면 그럼 햄은 어딨어? 라고 할 때 햄은 두 방 사이에 있겠지지. 그래서 얘도 알파가 된다가 샌드위치 공식의 원리예요. 응? 그럼 이 원리를 역이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원리를 역이용하면 하나만 풀어도 된다고. 어차피 얘는 3으로 수렴하는데 얘는 7로 수렴할 거면 리미트 an을 물어볼 수 있겠냐고. 못 물어봐. 그러니까 샌드위치 공식은 반드시 양쪽이 한 숫자로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 입장에서는 있잖아. 그냥 그 수렴값 하나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쪽만 딱 풀고 리미트 an은 2다 라고 해도 되고요. 거꾸로 그러면 리미트 an이 수렴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사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런 건데, 이런 거. 이거는 얘들아 보면 리미트 an이 수렴을 안 해. 그지? 수렴을 안 해. 6분의 n제곱 무한대로 발산하고 6분의 n제곱 무한대로 발산해서
이 AN도 발산이야. 다만 그 발산하는 두 대상의 AN을 같이 걸어서 이걸 분모 분자로 수렴시켜 보라는 거잖아. 그럼 니네 이거 어떻게 했어? 니네 이거 어떻게 했어? 아마도 이 A의 EN의 부등호를 이렇게 만들고 A의 N의 부등호를 만들고 얘네를 나누는 형식으로 해서 분자의 최대값과 분모의 최소값 나눠주고 자의 최소값과 분모의 최대값을 나눠주는 형식이 정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시 상대극한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느리잖아. 그래서 요령. 이 뭐냐면 이거 결국 최고 차항의 개수가 뭐야? 6분의 1이고 최고 차수가 몇 차야? n제곱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6분의 n제곱 라인이다라고, AN은. 여기도 보시면 전개하고 지랄해봐야 최고 차항의 개수가 6분의 1이고 그 최고 차항이 n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6분의 n제곱 블라블라블라 6분의 n제곱 블라블라블라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AN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중에 제일 간단한 애로 치환시켜버리면 된다.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이제 얼른 지금 눈치 빠른 애들이 선생님 얘는 얘보다도 작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극한에서는 자기보다 낮은 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얘보다 수열은 작지만 극한에서는 똑같은 애라고. 6분의 n제곱 라인. 그러니까 이걸 들고 여기로 바로 들어가면 리미트 6분의 n제곱에 6분의 2n이니까 여기다 2n 넣고 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6분의 4n 제곱이죠. 그냥 4 나오잖아. 알겠어? 이제 고3이야. 이제 고3이야. 머리 써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해를 반복 연습하다가 늘게 되는 부분이 아니야. 애초에 머리가 이 방향으로 가 있어야 돼. 보세요. 아까 이제 최초의 극한개념 설명할 때 했던 얘기가 이 얘기인데, 지금 두 개의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 등비수열이에요. 근데 한 놈은 밑들이 다 1보다 크네. 그지? 다른 한 놈은 밑들이 다 1보다 작네. 그럼 이제 이쪽 애들은 무한대로 발산하고 이쪽 애들은 0으로 수렴하게 될 건데요. 상관없어요. 취급하는 방법이 거의 같아요. 누가 누구를 무시하냐의 문제거든. 누가 누구를 무시하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밑이 나보다 작은 애들을 모두 무시. 나보다 밑이 작은 애들을 무시하고 세상에 얘네 둘만 있는 거야. 그럼 3이 n 플러스 1개, 3이 n 플러스 2개 나누면 3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이게 없으면 얘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얘는 고정되어 있는 숫자. 근데 얘네들은 다 0으로 달려가는 애들. 그럼 상대적으로 0인 거야. 세상에 얘네 둘만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2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와봐요. 요건 얘기가 살짝 달라요. 이건 밑이 2가 아니고 4지 얘들아. 2의 2n승이니까 2의 2n승의 밑은 4야. 4의 n승.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녀석은 2 곱하기 4의 n승 더하기 3의 n 플러스 2승이고 얘는 4의 n승 더하기 3의 n 플러스 1승이에요. 그러니까 밑은 3보다 4가 큰 거예요. 그러면 얘가 0, 0 이렇게 되고 이 세상에 얘네만 남으니까 이 수렴값은 2인 거고. 여기서 주의할 점.
이거 아까는 여기가 상수가 있어서 상수가 얘네들보다 상대적인 무한대다 보니까 4분의 8 했는데 지금은 그 상수가 없어. 그러고 보면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 거야. 그죠? 예. 이럴 때는 지들끼리 다시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2분의 1에 2n 플러스 1 착각하지 말고 이거 밑이 4분의 1인 거예요. 밑이 4분의 1. 이 녀석도 밑이 4분의 1인 거예요. 그럼 3분의 1인 밑과 4분의 1인 밑이 동시에 0을 향해 쏘면 누가 더 빠르게 0으로 사라질까요? 4분의 1이 훨씬 더 빠르게 0으로 사라져요. 이렇게 분모가 커져가는 정도를 봐봐. 그러면 얘네 둘이 순식간에 0으로 사라져버리고 상대적으로 얘네가 무한대로 남아있는 거야. 앤트맨 생각해봐, 앤트맨. 우와, 이렇게. 하면 어차피 앤트맨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무한대인 거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커진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가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나보다 작아지는 게가 있으면 내가 얘를 무시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 상대적 무한대. 이게 남아버리는 거야. 세상에 얘네 둘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지워지고 얘가 요만큼이 3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돼요. 알겠어요? 요거 주의하라고 계산할 때. 마지막 이거 사실은 함수의 극한 찾아봐도 있어요. 그래프 그리기인데 그냥 요거를 핵심으로 딱 설명을 끝내볼까? 함수의 극한에 수투에서 했던 거예요. 네, 함수의 극한 할 때. 자, 제일 먼저 해볼 일은 n의 무한대를 대입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x의 무한대승이야. x의 무한대승. 그러니까 무언가의 무한대승을 하면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 생각을 버려. 그 x가 어떤 범주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 놈에 대해서 fx는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의 x의 n승 더하기 3, x의 n승 더하기 1을 동가리를 내야 된다고. 동가리를 내야 된다고. 근데 아까 내가 이제 5가지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살짝 뭉태기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한마디로 1의 오른쪽과 마이너스 1의 왼쪽인데 이게 하나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지만 이렇게 나누기를 해놓으면 똑같아져요. 얘기가. 나누기를 하면. 그래서 취급하는 게 같다라고 그래서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x가 1일 때 그리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요 정도면 돼요. 왜 x 이퀄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하냐?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이 없어. 정의가 안 돼.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건 자기보다 다 낮은 차수를 0으로 취급하는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고 이게 없어진다고. 그러면 세상에 얘네 둘만 남아. 그럼 최고차의 개수비가 그 함수값인 거지. 1이에요. 그리고 x가 1이야. 그러면 이제 얘는 1 하고 바바바바박 튀어봐야 1이지. 1 더하기 3. 1 더하기 1. 2분의 4. 해서 2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뜻인데 분수란 말이지. 예, 분수라는 뜻이니까 이게 지 혼자 0, 0으로 달려가죠. 그러면 1분의 3만 남아요. 그게 3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범주에 속해 있는 애들을 지금 하나씩 물었으니까 마이너스 3은 절대값이 1보다 큰 애니까 요 결과는 1이 되는 거고 4분의 1은 여기 낀긴 애니까 이 결과가 3이 되는 거고 1은 정확히 이거에 딱 걸리니까 답이 2가 되는 거지. 요렇게 푸는 문제다. 그리고 이제 한술 더 뜨면 요대로 미분해 가면 요게 또 나와요. 요대로 가면
예, 요거 그래프 그리라고 한다 우리한테.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게 시킨다. 예, 그때는 또 그때 가서 연습하면 돼요. 예, 지금은 극한으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해설지 보면서 준비하시고 오늘 이거에 대한 복습과 내일 할 분량에 대한 예습 제대로 해와서 내일은 좀 더 원활하게 흘러가게 합시다. 마치겠습니다.